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예, 올해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히트 상품이 있죠. 네. 예,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상반기 집값 상승의 트리거 역할을 했죠. 예, 최근 정부의 변화의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바뀌는 정책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부 정책이 완화 정책에서 이제 규제 정책으로 바뀌는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대출에 대한 부분인데,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이 폐지가 됩니다. 이제 곧 일반형이 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에 대한 요건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나이와 기원 여부 이런 거를 좀 따져서 강화를 시켰는데 거기다 지금 상환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50년으로 계약을 했어도 DSR 적용은 40년으로 적용하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출 총 금액은 좀 낮아지고 또 대출 원리금은 높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받은 차주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많이 우리가 활용을 했었고, 뭐 2월부터 통계 자료를 보면 2월부터 8월까지 거래량의 약 한 35% 정도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한 주택 매수 거래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폐지됨으로써 이제 규제 정책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 정부의 태세 전환은 가계부채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정부 발표도 가계부채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도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 가계부채가 지금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지금 1,000조 원이 지금 넘었습니다. 1,075조 원으로 8월 말 기준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 내용은 월별로 봤을 때 월별로 지금 7조 원 이상 지금 증가된,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담보대출 양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그 급증에 대한 이 대응이라고 좀 보면 되겠는데, 금융협회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금 2분기 국가별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지금 이 도표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스위스, 호주, 캐나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4위를 차지할 정도로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 그 도표를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빨간색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부채 연도별 증가세가 지금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번 가계부채 전체적인 총량을 줄이고자 대출에 대한 규제로 돌아서면서 규제 정책으로 좀 태세가 전환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죠. 예, 대표님 그러면은 앞으로의 시장 변화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정책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지금 답을 좀 찾아볼 수 있겠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이 실질적으로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폐지되는 건 일반형이 폐지가 되는 거고요.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 아직까지는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면 그 차이점은 뭐냐? 결과적으로 뭐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것도 혜택이 되는 게 일반형이었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이 안 돼야 되고, 또 주택에 대한 대상도 우대형 같은 경우에는 6억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인센티브를, 금리에 대해서 약간 인센티브를 또 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9억 원까지 주택에 대해서도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로 거래된 게 일반형이 거래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우대형을 남겨두고 일반형을 폐지한 것을 봤을 때는 정부에서 노리고 있는 거는 좀 6억 미만의 거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은 6억 미만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서울 중심에서는 당연히 어렵고요. 서울 외곽 지역이라든가 또 인접한 경기권, 뭐 경기 인천권이라든가 이런 곳들의 중저가 아파트들에 대한 거래를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시장 흐름은 이런 중저가 아파트의 거래량이 조금 늘 것이고, 또
가격대가 좀 높은 고가의 아파트들 형성이 되어 있는 강남, 서울 중심권의 아파트는 이 대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주로 거래량이 좀 많았던 중가 정도의 아파트 6억에서 9억 정도 거래량은 당분간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서울의 6억 미만 아파트가 가격이 좀 오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거래량이 좀 늘 수 있고 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서울 지역에 있는 6억 미만의 아파트를 찾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게 좀 현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 외곽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기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좀 이런 지역들로 거래량이 조금 늘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 수요 자체가 조금 이동을 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종목을 아파트로 한정을 지면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종목을 비아파트와 아파트를 구분을 해서 만약에 서울 중심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게 더 훨씬 더 나은 판단이다. 제 경험을 갖고 봤을 때는 그게 더 낫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보셨지 않았습니까? 가격이 반등을 하는데 서울 중심권 지역들은 빨리 반등을 했고, 지금도 그런 어떤 영향들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시 외곽이라든가 또 경기권이라든가 조금 선호도가 좀 적고 공급 물량이 많고 수요 대비 이런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가격이 반등하기가 좀 쉽지 않고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좀 바꿔서 금액대가 좀 적다면 중심 지역에 비아파트도 굉장히 지금 좋은 타이밍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는 두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첫 번째로는, 현재 중심 지역 아파트 가격이 많이 정고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접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심권 지역은. 취득세 중과라든가 또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좀 인센티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할 수 없는 여건을 좀 만들어 놓고, 또 가장 중요한 전세 가격이 지금 상승할 수 없도록 우리가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가입 요건이 우리가 공시지가 대비 150%에서 126%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지금 전세 가격이 줄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움직이기가 좀 쉽지는 않은 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주택자라든가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보는 것들이 어떤 투자의 어떤 지금 방향이라고 본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좀 다주택자들이 참여할 수 없는 이런 구조에 있는 비아파트 시장도 지금 굉장히 최저점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오히려 종목을 조금 달리해서 중심 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오늘은요, 정부 정책 규제로 전환이라는 내용으로 송성문 대표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계속 바뀌면은요, 부동산 거래하기가 정말 불안합니다. 예, 특히 가격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 거래의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특히나 이게 부동산 정책 만드시는 분들,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신중한 정책 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